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현재의 권혜진입니다. 이번 과목은 지인지감이라는 제목의 과목인데요. 지인지감이란 무엇일까요? 이한우 선생님과 함께 오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대표 학술 문화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20여 년 이상 활동해 오신 바 있는 이한우 선생님. 2016년부터는 본인이 직접 기획한 논어 등반 학교의 교장으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신데요. 조선일보에 재직하시던 동안에는 조선왕조 실록을 기초로 조선 군주의 리더십 연구에 몰두해서 이한우의 군주열전 시리즈를 펴내셨고요. 그 연장선에서 조선의 정치사상적 기반을 추적하기 위해 공자에 주목해서 논어로 사서삼경을 풀이하는 이한우의 사서삼경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자의 본래 생각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숨은 왕, 조선사 짐검승부, 왜 조선은 정도전을 벌였는가,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등과 같은 수많은 단행본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듣기 어려운 시각과 통찰력으로 우리 역사의 실제 모습과 리더십 문제에 대한 관점을 환하게 열어주신 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양현사랑채에서 또 뵙게 될 테지만 최근에는 태종실록 전체를 새로 번역하고 계시면서 한국 최초로 중국 역사서의 최고봉 한서를 우리말다운 번역으로 완전히 새롭게 완역해내는 정말 기념비적인 작업을 해내셨고요. 주역도 제왕학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번역해서 곧 출간하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많은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오늘부터 함께 알아볼 지인지감의 핵심을 간파하면 이한우 선생님의 작품을 하나로 꿰는 기초 개념들, 그리고 사람, 일, 리더십에 대한 통찰력을 내 것으로 체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인지감이라는 과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지인지감이 뭐예요? 지인, 즉 사람을 알아보는 감, 거울. 아, 네, 감이 그래서 거울이라는 뜻이군요. 거울감이죠. 그래서 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잘 정확하게 비춰보는 거울을 갖추자. 그래서 저 사람이 지인지감이 있다 이런 거는 그런 거울이 있다라는 거고, 사람을 알아볼 줄 모른다 이런 거는 네. 그런 거울을 자기 안에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게 감이 그냥 내가 뭔가 뭐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 그거 감 아니죠. 잡았다. 그런 걸로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죠. 거울 감자입니다. 근데 거울. 왜 그게 거울이죠? 그만큼 내가 맑으면 상대방이 거울처럼 나한테 투명해 비치고, 내가 바르지 못하고 맑지 못하면 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제대로 비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그냥 지인 뭐 이렇게 안 하고 지인지력 안 하고 지인지감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거는 단순히 상대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보려면 그 전제 조건이 네. 내가 거울처럼 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인지감이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인지감이라는 말이 어떤 고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지금은 우리가 잘 안 쓰지만, 네. 그럼 뭐 중국에서도 늘 썼던 말이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 저 사람이 재상감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지인지감이 있으니까 재상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질이 바로 지인지감이 있느냐 없느냐였던 거고,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거울이 없는 사람한테 재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 사람 보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원칙을 배우면 배운 만큼 남을 잘 보게 된다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그런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선해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굉장히 낡았다고 생각하는 수기치인 하잖아요. 네. 그 공자나 유학의 가르침을. 네. 근데 수기치인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 수기와 치인에서 바로 지금 수기, 자기를 닦는 부분이, 자기를 닦는 게 뭐겠어요? 닦으면 네. 거울이잖아요. 네. 거울에 때나 이런 것이, 먼지나 이런 게 있을 때 닦아내서 맑게 만들어야 네. 상대방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치인의 전 단계가 바로 지인이죠. 사람도 볼 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어요. 거기에 그 지인의 문제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하고 이제 계속 알아보겠지만, 네.
이게 왜 나를 닦는 게 왜 다른 사람 보는 내 안목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네. 그 연결고리가 이제 밝혀지는 게 저는 이 과목의 묘미인 것 같거든요. 아, 그게 그러세요? 왜 그럴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인격자고 너무 좋은 사람이다. 네. 그럼 그 사람이 인증해주는 사람은 다 내가 믿고 봐도 될 것인가? 혹은 저 친구는 평판이 되게 안 좋아. 그러면은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내가 다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봐야 되나? 이런 우리 일상에서 늘 겪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의 근원이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나한테 있다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이게 뭔가 사람 보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나의 문제와 남의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잘 개념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네. 그런데 써먹을 수 있는 개념들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들을 선생님의 논어 해설서인 논어로 논어를 풀다 네.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출판하신 논어를 읽으면 사람이 보인다 이르기까지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그 해설하신 개념들이 그 우리 나의 문제와 사람을 보고 쓰는 문제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지인지감이라는 과목을 굳이 만들어서 네. 이제 널리 알리고 이거를 자기 삶에 그리고 어떤 이 일에 있어서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게 네. 바로 이 과목을 만든 취지가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총 16번에 걸친 강의 계획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첫 시간이 사람을 알아보는 책 논어라는 제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의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우리 학생 입장에서 열심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선은 이 제목 자체가 편견에 대한 비판이에요. 편견에 대한 비판. 예, 논어에 대한 편견. 네. 논어를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논어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우선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네. 예, 논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가 논어는 잠언집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잠언. 얘기해. 잠언을 모아놓은 거. 그렇게 들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 구절이나 하나 뽑아가지고 네. 그냥 자기한테 와서 닿는 거 달달달 외우는 네. 건데 그거는 10중 8구가 아니고 100중 99 다 잘못이에요. 그러면 논어의 어떠한 구절을 그냥 갖다가 내가 음미한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없다. 예.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총 498편의 짧은 글로 돼 있는데 네. 이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연결된 맥락을 찾아내서 그 함축돼 있는 그 뜻을 찾아내지 않으면 네. 겉으로 드러난 그 뜻만 이해하면 옆으로 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너무나 그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또 많은 오해가 뭐냐면 논어란 책을 지은 사람이 공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공자가 아니죠. 그냥 공자의 말과 제자의 말이 있는데 어떤 제3자 저는 그걸 이제 미지의 천재라고 하는데 정말 그 지인지감에 거의 통달한 어떤 천재가 바로 공자가 했던 말, 제자들이 했던 말 중에서 사람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아주 절묘하게 뽑아가지고 마치 모자이크처럼 혹은 그 아주 고수의 바둑 전문가가 두는 바둑판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하나씩 바둑돌을 놓듯이 배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둑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만 봐가지고는 흰 돌 까만 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뭘 봐야 됩니까? 그 놓인 돌의 순서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그 새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새를 읽어야 그 바둑이 보이듯이 이 논어도 그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그 구절과 다른 구절들이 배치돼 있는 배열 속에서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자료를 보면 뭐 이거를 뭐 증자가 편집했다, 뭐 누가 편집했다, 막 이런 논란들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사실 뭐 그거는 누가 편집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그건 아니죠. 아닐 거고 예. 그거를 왜 이렇게 에디트를 했냐가 그렇죠.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에디터의 의도. 예. 에디터의 의도를 알아야만 이 하나의 전체로서 논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파편이에요. 네, 그래서 막힐 때는 항상 왜 에디터가 이 구절을 여기다 갖다 놨을까? 이 에디팅의 의도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한 공자나 말한 제자들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절대 논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논어를 하기 시습지 불억여러까지 읽고 덮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아마 그래서 그 재미를 좀 못 찾지 않았나 싶네요. 예, 뭐 제가 봐도 그렇게 읽고 가지고는 하기 시습하면 뭐 학습자밖에 더 남아요. 네? 그 학습이 뭐가 즐거워요? 네? 괴롭죠. 괴롭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잘못된 해석이고 해석을 아예 못한 거죠 아직. 풀이를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강의를 같이 해나가면서 이게 왜 무슨 말인지는 아마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게 이제 논어가 오독이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주자 집주라는 걸 통해서 네. 이 논어를 이해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책 한 권 샀었어요. 네, 집집마다 뭐 네. 논어책 보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주자 집주로 된 걸 많이 보는데 그 주자라는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논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측면을 해체하는 걸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예, 즉 논어는 지인지감의 책임과 동시에 그 제왕학입니다. 그러니까 논어가 상정한 그 독자는 왕들이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제왕으로서의 강명함을 길러주는 거, 그 다음에 사람 보는 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함양시키는 거,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네. 주인은 기본적으로 그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왕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강명해지는 것 자체를 바라질 않아요. 네. 이 의도에서 주자 집주라는 게 그 만들어졌고, 주자가 논어를 해체시키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 해체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그 제왕학의 측면, 지인지감의 측면은 다 사라지고 원래 목적대로 잠언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책을 다 좀 심하게 말하면 헝클어 놓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완전 헝클어진 채로 우리는 지금도 보고 야, 이 헝클어졌지만 이걸 주자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당화하고 있어요. 주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논어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샀더라고요. 네. 고전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제 어떤 해설서는 한 줄 이제 그 우리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이제 길게 다는데 그 해설하고 뒤에 나와 있는 구절하고 해설이 전혀 상호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주희가 하려고 했던 거고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그 구절마다 뭐라고 막 해설을 하는데 네. 내용적 설명도 하나도 없고 문맥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 구절에 머물다가 잊어먹고 그 구절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읽다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심하게 말하면 금붕어 독법이라고 하는데 응? 기억력이 그냥 이 구절 끝나면 다음 구절 가는 새 벌써 방금 했던 구절을 다 잊어먹고 응? 제가 금붕어였네요. 아이고 죄송. 근데 금붕어가 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의도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자 집주는 제가 볼 때는 안 보는 게 최상입니다. 네, 저도 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네. 그럼 논어에 대한 오해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고.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는 풀고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또 주희가 해놓은 아주 흉악한 짓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래 그 소위 성리학이나 주자학이 생기기 전에는 육경 체제라고 그랬습니다. 육경. 예. 네, 그래서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네. 그 다음에 악기라고 있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논어. 네. 플러스 하나 논어 이렇게 해서 육경 체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사서삼경 하는 거는 송나라 때부터 이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성리학에서 시작이 돼서 이거를 사서삼경 체제로 붙인 사람이 또 주희예요. 네, 주희 이전에는 사서삼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사서삼경이라 해놓고는 삼경은 보지도 않아요. 네, 그 우리나라 그 교육사를 보니까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삼경을 배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경도 아니고 육경도 아니고 삼경마저도 배제를 하고 그럼 남는 게 이제 논어, 중용, 대학, 맹자입니다. 근데 이 중에 사실 중용하고 대학은 별도의 책이 아니에요. 그건 네. 원래 얘기에 들어있던 챕터일 네. 뿐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애매하게 끌고 와가지고 마치 독립된 책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 논어하고 맹자를 대등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사서 이러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맹자란 책은 논어의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볼 때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제가 과연 이 사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있고 논어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서가 아니고 경이죠. 경에 속하는 책이고. 저기 요 대목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네. 이제 그 맹자는 논어의 이제 반도 안 되는 책이다라고 네. 이제 가혹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그게 왜 그런지만 조금. 네, 우선은 그 공자의 핵심적인 정치 사상을 맹자는 담아내지 못하고 도덕주의적으로 굉장히 왜곡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전체를 굉장히 그대로 본 게 현실주의라고 아니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도덕적인 면에만 그렇죠. 집중한 게 맹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보신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말하는 그런 막 의리에 집착하고 네. 이런 그 굉장히 교조적인 모습이 바로 맹자한테 있어요. 맹자를 모태로 해서 주작에 의해서 강화돼서 그러니까 주작자들은 맹자를 높이 평가하고 순자를 매도하죠. 근데 우리가 공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순자, 맹자를 그냥 다 비교해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어느새 물이 들어가지고 순자 책은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맹자를 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는 곧 그 사람이 주작에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주작에 물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맹자의 내용이 다 틀린 게 아니라 그 논어에 있는 원래 그 공자의 사상 전체 중에서 일부만 그렇죠. 지나치게 드러냈기 굉장히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맹자가 또 그 유가 사상의 전체인 줄 알면 굉장히 오도 당한다는 뜻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흐름이 대체적으로 주자가 만들어 놓은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좀 알고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서삼경에서 논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도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오해를 여러 가지로 푸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제가 무슨 뭐 이 작업을 할 때 무슨 대단한 한학자도 아니고 무슨 동양 철학의 대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택한 거는 딴 데 의존하지 말고 논어 안에서 논어를 풀자. 네. 논어로 논어를 풀자. 그런 전략으로 한번 임해봤는데 네. 그 생각 이상의 그 성과를 저는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 뭐냐면 그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런 주희에 굳이 의거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명료하게 그 논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었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미지의 편집자가 논어 책을 마치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배열을 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게 더 명료해지게 그 논어 안에 다 그 어휘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자의 의도가 눈에 들어오더라. 네, 그렇습니다. 논어로 논어를 풀었더니 굳이 다른 막 해설서 보지 않더라도 물론 이게 조금 힘들었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이게 반복되면 될수록 점점 그 명료해지는 구절들이 많아지면서 논어가 굉장히 이제 명료한 텍스트로 저한테는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뭐 해석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전에 번역을 하셨었고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제 상당히 선생님만의 해석학적 접근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요. 이제 제가 가능하면
그 서양의 방법론을 동원해서 이제 동양 사상을 풀었다 이런 또 이상한 그 네. 상투적 비판이 있어서 제가 그 책에서는 쓰지는 않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논어를 풀다라는 저 개념은 네. 해석학에서 말하는 부분과 전체의 순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논어를 풀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논어는 전체로서의 논어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논어는 부분 논어예요. 부분 논어. 그러니까 부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최대한 논어 전체에서 요거는 뭐다. 논어 전체에서 또 요거는 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풀이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논어를 풀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해석학적인 방법을 썼다면 바로 부분과 전체 순환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 여기에 적용한 것은 뭐 명백하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논어를 바라봄으로써 네. 선생님이 얻으신 논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구조는 네, 뭐가 네.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그 논어를 전체적으로 보고서 제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하게 된 거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철학과에서도 그렇게 강의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 마치 이제 동양의 저거는 수기와 지인. 네. 하나는 자기 수양이고 네. 하나는 남을 다스리는 문제. 네. 이렇게 양분법을 이렇게 이분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럼 논어의 구절들을 하나씩 해서 요거는 수기에 해당된다. 저거는 치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네, 한번 네.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네. 근데 그 수기도 아니고 치인도 아닌 그 중간지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량이 오히려 더 많아요. 논어에서는.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바로 지인이에요. 그래서 논어가 사람을 보는 책이라고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사실은 이게 상호 연관이 돼요. 즉 네. 수기와 지인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양이 안 되는 사람은 남을 잘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네,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그 여쭤보신 게 이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지인이 안 되는 사람이 지인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3단계로 설정을 하면 네. 그러니까 수기, 지인 이렇게 하면 훨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입체적일 뿐만 아니라 저렇게 되면 논어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이 세 그릇에 나눠서 당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논어 안에서 이 지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로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고 네, 그래서 있나요? 제가 한번 예를 이제 들어볼 텐데, 네. 저 먼저 이제 수기, 자기 수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언급하셨던 학위 시습지 불용여로 있잖아요. 네. 배우고 그것을 시간 나는 대로 익히면 때로는 아닙니다. 그 시습할 때 시는 어쩌다가가 아니고 시간 나는 대로 시간 부지런히 나는 대로 부지런히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그거를 그 내 거로 만들면 습하면 네. 이 또한이 아니고 이것도 부력할 때 역은 역시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기쁘지 않은가라고 이제 일단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제가 늘 강조하지만 논어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논어에 학자가 나오면 뒤에 가면 100%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럴 문자라는 게 따라 나와요. 문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럴 문으로 돼 있다 해서 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글을 배워서 익히면 기쁘지 않은 게 무슨 그러면 이게 유치원생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이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한테 글 배워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럼 뭐냐?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문이 나와요. 그 문이 뭐냐? 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애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갖추고 있는 거를 표출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거, 자기의 잠재력을.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그 배워서 그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배울 수도 있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그걸 갖고 있는 스승한테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네. 정말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됐든 간에 수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아직 지인도 아니고 네. 이거 지인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요거 살짝 뒤집으면 쥐인 됩니다.
사람 알아보는 법이 돼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하기 시습지 하기를 불역 여로 하는 건지 불역 오호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이 같은 구절도 뒤집으면 바로 지인으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 이 대목에서 그 일신 우일신이라는 네. 그 대학에 나오나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그러면은 배운다라는 게 머릿속에 많은 뭐 정보와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뭐 어떠한 다양한 자극을 접함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좀 더 실천적인 네. 실질적인 변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바로 그거죠. 네. 일신 우일신이 바로 하기 시습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벌써 공자가 중시했던 사람 또 이 논어의 에디터가 맨 앞에다 저 구절 하기 시습지를 배치해 놓음으로써 제시한 인간상은 늘 자기 혁신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혁신하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지만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도 기꺼이 쫓아가서 배우려고 하는 거를 얼춤하게 생각지 말고 정말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늘상 뭐 리더십이나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게 다 전혀 다르지 않네요. 아, 물론이죠. 저런 태도가 없는데 뭐 자기 개발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그 수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이제 하기 편이 맨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제3장 네. 세 번째 가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이 나옵니다. 저 교원영색 선인이라고 해서 교원영색. 네, 교원영색 하는 사람 중에는 이때 선은 이제 우리 조선할 때 선자인데 드물 선자예요. 드물다 뭐가 어진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강조하면서 드물다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게 도치가 된 건데 네. 즉 교원영색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얘기니까. 네, 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수기는 아니에요. 근데 또 아직 치인은 아니에요. 그러네. 네. 치인까지는 치인은 아니에요. 뭐 예. 교원영색 하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드물다는데 뭐 치인은 아니에요. 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지인에 해당돼요. 사람 알아보는 즉 교원영색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무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교원영색이 뭐냐? 그 교원영색이 뭔지를 당신이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 사람을 조심을 하든지 네. 뭐 일에 있어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하든지 네. 이럴 수 더 잘 그런 데서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다는 당연히 그거죠. 그런 메시지를 갖는 부분이 논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훨씬 많다. 네. 거의 대부분.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논어를 읽을 때 적어도 그릇을 바구니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읽으면서 이거는 수기 바구니에 넣고 요거는 치인 바구니에 넣고 요거는 지인 바구니에 넣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나는 이제 드디어 저 교원영색은 지인 바구니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오산이. 그럼 또 뭔가가 있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원영색은 하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공자가 분명히 교원영색한 사람은 어질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게 이제 뉘앙스에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자는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그동안 공부하고 알아온 사상가, 문학가 뭐 어느 누구보다도 네. 언어의 달인입니다. 아주 언어를 정교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원영색한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를 제가 딱 보고서는 이게 지금 4가지 유형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는 교원, 말도 잘 가려서 하고
영색, 안색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마음 속도 정말로 어진 사람.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교원 영색을 잘 하고, 그런데 사실은 마음속은 비인, 어질지 못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교원 영색은 못하는데 마음속은 어진 사람. 네. 그 다음에 교원 영색 안 되고 네. 마음도 비인, 어질지 못한 사람.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인간 유형은 이 넷 중에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거의 아마도. 그죠? 네.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교원 영색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는 밑에 교원 영색이 안 되는 두 가지 유형, 3번, 4번 유형은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보는 게 네. 그 3번 유형. 즉 마음속으로는 좀 어진데 교원 영색 못하는 사람을 대체로 괜찮게 생각을 해요. 진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진국. 스타일. 저 사람 참 진국이다. 거칠지만 진국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공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 중요하게 먼저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네.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사로운 친구 관계일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다 공적인 일을 하는 자리에서 얘기입니다. 아, 그 이 대목에서 네. 그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를 뭐 아무데나 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요게 바로 일과 관련되는 거고 이거 다 제왕학이고 그래서 심신수양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신수양서는 다 사적인 관계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뭐 공적인 일을 내가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사는 사람인데 논어를 보고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안 맞는데 이런 고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불필요한 고민이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교원 영색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내 사사로운 친구는 이 네 가지 유형 다 친구로 삼을 수 있어요. 교원 영색이 안 되고 어질지 않은 사람도 내가 알아서 또 그럼 거기에 맞게 친구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 가려 사귀겠어요. 네. 문제는 인정도 이게 있는데. 일을 할 때 네. 특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냐고 할 때 적어도 교원 영색이 안 되면 일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일이라는 건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원이에요. 그다음에 영색이에요. 저 세 개는 행동하다 일하다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 몸을 움직여야 뭐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또 말을 해야 일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원과 영색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원과 영색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배제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가 남는데 이 중에서도 교원 영색하면서 정말 속도인 어진 사람은 드무니까 잘 가려야 된다. 그만큼 사람 보는 게 지인하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어를 읽을 때는 이 일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공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오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리고 지인의 문제, 지인지감의 문제는 사사로운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거라는 거. 요거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우리가 진국이라고 말하는 경우 중에 물론 거기도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사적인 그냥 친구들끼리 일어나는 일에서는 저 친구는 속마음은 저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봐주고 뽀용해주고 그러는 게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게 사실은 바꿔 말하면은 자기 속을 못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못 속이는 사람인데 만약에 어떤 공적인 어떤 책임을 맡겼는데 사사건건 자기 속을 다 드러내는 그 스마트하게 감추고 내가 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은 기분이 나쁘지만 실은 나는 이렇지만
그거를 내가 다 선의에 그걸 숨기고 그 일에 맞게 상황에 맞게 처신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 그게 부분에서 교원 영색이에요. 예, 그 부분을 놓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놓치는 그게. 정도가 아니고 예.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아니 바로 되겠죠?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외부 강의할 때 종종 그 여쭤보면 2번 유형, 네. 즉 교원 영색은 되는데 어질지 못한 유형이 있고 예. 교원 영색은 안 되는데 속은 괜찮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기업 가서 강의를 해도 3번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첫째는 그게 일과 관련된 거라는 걸 모르고 우리는 또 막연히 그런 사람이 3번 같은 유형을 좋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공자는 가차 없어요. 네, 3번은 더 문제라는 거. 왜? 마음속이 괜찮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타고난 거거든요. 부모님에 의해서 된 건데 자기 노력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 아. 네? 그러니까 그 교원 영색이 결국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문을 통해서 더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거. 바로 그거죠. 네. 그거를 통해서 개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논어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말이 문과 질이죠. 질은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인이냐 아니냐 이쪽이 질이고 교원 영색이 바로 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학이 시습지에서 그 학에 배워야 되는 거는 문이라 그랬어요. 질은 아니에요. 본바탕 이거는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럼 본바탕이 그렇더라도 문을 애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자기를 교원 영색도 하고 또 삼가하고 공경하고 하면서 이제 바꿔나감으로써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영역. 바뀌려고 하는 부분은 다시 숙이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문과 질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논어에 나오는 문이나 질이라는 개념이 같이 이렇게 이제 몇 번 나오거든요. 문질, 빈빈이라고 해서. 네. 이 개념은 수기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네. 치인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바로 지인지감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문질이.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인지감을 쭉 배우면서 그 문과 질을 기본적으로 깔고 사람을 보는 문제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살펴보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논어에 그 사람을 알아보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논어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 어떤 식으로 이제 소개되는지를 조금만 더 알아보고 오늘 첫 시간 마칠까요? 우선은 그 논어 안에 이 사람을 알아보는 문제와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비슷한 얘기를.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제가 그 몇 개 읽어 드릴게요. 예.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논어 이제 하기 시습지 뭐 유봉자원 박래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네. 인부지 불온 이래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속으로조차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래야 군자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지인은 아니고 수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척도를 내 안으로 삼아라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바로 지인, 지, 감 중에 감의 문제죠. 네? 남이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거울이 탁해지는 거죠. 남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그 다른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든다는 바로 뜻인가요? 그거죠. 그게 그 원래 우리가 말하는 그 나이 40에는 가서는 안 되는 불혹이 바로 그거예요. 혹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뭐 유혹에 흔들린다 이런 게 아니고. 유혹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무슨 나이 40에 무슨 나이 40대니까 내가 불혹이다 해서 나는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네. 나이 40대 가지고도 저런데 휘둘려서 감정이 휘적휘적 해가지고 남을 볼 줄 모르면 그게 혹이에요. 이 혹의 개념도 완전히 생각하지 완전히 다른 못했던 겁니다. 건데. 그건 우리가
주제로 별도 주제로 그래서 네. 따로 한번 다뤄볼 건데 네, 그게 네. 바로 불혹이 바로 지인지감 중에 감 아주 명경이죠. 아주 맑은 거울 같은 그게 바로 그 불혹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또 보세요. 학위편 마치면서 예. 학위편이 16개인데 학위편 마치면서 결론 삼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능하지 못함을 걱정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흔히 공자를 도덕만 얘기해요. 도리와 덕. 근데 지금 뭘 걱정하라고 그랬습니까? 능하지 못함을, 유능함의 문제를 공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 예? 너나 걱정하세요 이 말이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네가 덕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안 하고 지금 네가 능력이 없는 걸 걱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더 문제인데 그 중에서 뭐에 집중할지도 찝어주고 있는 거네. 당연히. 근데 그게 바로 이 무능, 유능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도덕적인 사람인가가 그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유능한지. 그렇죠. 실제로 그 일을 해낼 그 역량이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 지금 그거나 그 걱정해라라는 거네요.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이 공자가 도덕군제. 또 물론 도덕적인 것도 보완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네. 공자가 말하는 거는 보세요. 능력이에요.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이거 2인편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말해요. 예.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게 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걱정해라.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 만하게 되려고 노력하라. 같은 말이네요. 군자는 자신이 무능함을 병으로 여기지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는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지금 덕이 아니고 즉 무능의 문제를 아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논어를 잘못 이해하고서 무슨 도덕 운운하고 말해요. 제가 일부러 막 도덕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도덕을 막 비판하는 이유는 워낙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사람들이 지금 오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상 논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거 사실 논어가 무슨 책인가를 보여주는 전체의 그림을 그릴 때 활용점정처럼 딱 맺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야말로 논어가 무슨 책인지 보여주는 건데 논어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부지연 말을 알지 못하면 무의지인 사람을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아는 거는 말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사람을 우리가 보는 데는 크게 보면 결국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행사, 일을 행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공자가 왜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모르면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제대로 모르면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한 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행하는 거는 이미 행하는 걸 보고서 사람을 아는 거는 늦었어요. 네? 근데 말은 뭐예요? 그 전에 나오는 거예요. 일을 행하기 전에. 그래서 미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부지연이라고 해서 말을 알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그럼 지연이라고 해서 그럼 말을 안다는 건 뭐냐? 그건 뭐냐면 아직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저 말을 들으니 저거 이 일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알아차리는 거. 이거 얘는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 예. 얘가 지금 나를 현혹하고 있다. 예. 제가 지금 허풍치고 있다. 등등 변명하고 있다. 등등을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딱 들으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그다음 내 행동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행동을 하고서야 대처하려고 그러면 이미 사실은 늦죠. 요 갭. 그래서 이 논어란 책 제목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제가 그 학교에서 나온 책을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었는데 논어란 책을 뭐라고 해놨냐면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논한 것과
말한 거, 논과 어를 모았다. 이렇게 아. 이건 논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음. 논어란 제목은 뭐냐? 말 그대로 뭡니까? 논어 혹은 논언이에요. 말을 논한 책이에요. 아. 말을 논해서 뭐겠어요? 그 다음 뭐가 빠져 있겠어요? 지. 그럼요. 논어, 지인, 이 넉자가 바로 이 책을 말하는 거. 그 저기 있잖아요. 바로 여기. 부지연이면 무의지인이라고 돼 있는데도 그것도 맨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 에디터가 여기다가 이렇게 중요하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논어 지인 하자는 책이에요. 말을 논해서 사람을 아는 법. 아, 이거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논어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일종의 하나의 발견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해설해 주신 그 하기판의 이제 몇몇 구절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당신의 실제 일을 할 줄 아는 역량, 그걸 걱정하라 그랬는데, 그런 나의 역량 문제와 내가 사람을 알아보는 문제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A가 B보다 뛰어나다는 거를 알려면 네. 보통 두 가지예요. 그 척도가 되는 거는 하나는 재주, 네. 또 하나는 덕. 네. 저는 이제 다음이라고 번역하는데 재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했죠. 뭐 하나는 뭐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와 덕을 만약에 좀 더 많이 갖추고 있다면 저 A와 B 중에 누가 더 재가 나은지 덕이 나은지 알아보는 게 쉬울까요? 그냥 똑같을까요? 당연히 쉽죠. 제가 그거 갖추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내려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재와 덕을 리더도 계속 자기를 함양하면 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럼 일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거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얼마나 일을 잘 알고 그거 해낼 줄 아는 유능함이 있는가. 그게 훨씬 그거죠.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남이 잘 보이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조직 안에서 그런 자질은 안 됐는데 요행이 어떤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유능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쵸.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아랫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네, 그런 그러면 제일 문제는. 힘들잖아요. 네. 착하면 더 힘들어요. 네. 착하면서 무능하면 그게 바로 네. 아까 우리 교원영사 할 때 봤던 3번 유행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딱딱딱딱 떨어질 수가 있죠? 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뭐 사람에 대한 어떤 통찰? 통찰에서 뭐 너무나 적실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논을 공부하는 이유가 네. 되겠죠. 네. 지인지감, 교재를 보면서 학습해보세요. 서울숲 양현재 홈페이지에서 양현재 인문관 지인지감 방송교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그 사람을 알아보는 책이 바로 논어다.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논어의 전체적인 구조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충분하셨어요? 네, 그 마지막에 그 논어가 이게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는 게 거의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왜 마지막 문장,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작은 말로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말 같지만 이게 작은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책을 그 공자가 그렇게 그 교육을 했고 이 책을 편찬한 이유가 바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보는 그렇죠. 그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네.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덧붙이자면, 네. 특히 다른 텍스트도 옛날 고전들이 그렇지만 이 논어의 경우에는 종이가 생기기 한 200년에서 300년 그 사이쯤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어는 흔히 어디에 기록이 됐다고 말합니까? 주간? 예, 주간에 기록이 됐어요. 주간에 들어가는 글자는 많아야 20자입니다. 20자. 예, 20자가 들어가는데 네. 보통 그 좀 과장해서 1000자 들어갈 내용을
열자로 이렇게 압축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압축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압축 언어를 풀지 않고서는 네. 그 주간에 있는 그냥 그 글자만 덜렁 얘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풀면 완전 오독하기 아주 십상이죠.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 지언 있죠. 지언. 네. 말을 안다는 거. 네. 말을 안다는 거가 뭘까만 가지고도 저는 현대사회에서는 책 한 권을 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써주실 거죠? 네. 오늘은 너무 아쉽지만 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제 2회에서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 관, 찰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람 알아보는 법을 좀 자세하게 들어갈 텐데요. 네. 그럼 선생님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